자, 이제 소름 돋고 이불 속에 숨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를 만날 시간입니다. 광대예요. 놀랐나요? 저글링을 하고 풍선 동물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빨간 코와 하얀 얼굴, 엉성한 머리의 공연자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글쎄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게 분명한데 그 뒤에는 이상한 이유가 있어요. 콜로포비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광대에 대한 공포증의 학명이에요. 광대 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광대 앞에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며 때로는 광대 사진만 봐도 속이 메스꺼운 증상을 느낄 정도예요. 그렇다면 광대는 왜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과학에 따르면 몇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극도로 과장된 분장부터 시작하죠. 이는 광대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때때로 광대를 무섭게 느끼는 이유는 그 큰 가짜 미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또는 그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도요. 큰 신발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몇몇은 사이즈가 너무 커서 광대들이 서툴고 조화롭지 않게 보여요. 광대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포감을 줄 수 있어요. 광대에 대한 두려움은 광대의 행동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광대는 불규칙하고 장난스러운 것으로 유명해요. 우리는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항상 알 수는 없는데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두려운 요소죠. 우리 중엔 소름 끼치는 광대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스티븐 킹의 소설 그것에 나오는 소름 끼치는 광대 페니와이즈를 예로 들어볼게요. 페니와이즈는 언뜻 보기에는 친근한 광대처럼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실제로는 사람들을 해치기를 좋아하는 모양이 변하는 생명체예요. 으악! 목록의 다른 곳에는 항상 배트맨과 싸우는 악명 높은 악당인 조커가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정직한 광대라는 이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확실히 그렇죠? 그렇다면 애초에 광대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광대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광대는 단순히 큰 신발을 신고 빨간 코를 가진 웃긴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서커스계의 슈퍼히어로와 같은 존재예요. 그들은 대중에게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며 우스꽝스러운 의상을 입고 이 모든 일을 해내죠. 역사와 신화에 따르면 그들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어요. 이집트나 로마의 고대 문명에서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희극적인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공연자들은 어릿광대로 알려졌고 지역사회에서 높은 존경을 받았죠.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부 당국은 사람들이 농담을 하고 재미있게 노는 것을 싫어해서 코미디 공연을 전면 금지했어요. 사람들은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광대들은 비밀리에 광대 모임을 만들어 웃음을 이어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광대들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가면과 의상을 착용하고 거리와 개인 파티에서 공연을 펼쳤어요. 결국 광대 금지령이 해제되고 광대들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공연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광대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우스꽝스러운 익살과 의상으로 서커스계의 감초가 됐죠. 심지어 그 위대한 찰리 채플린처럼 유명해진 광대도 있었어요. 광대의 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클레르 캐누엘 광대왕으로도 알려진 조셉 조 그리말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네, 발음을 하다가 혀가 꼬여버렸네요. 조에크는 자신의 분야에서 절대적인 전설이었어요. 스마트폰과 틱톡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전인 1778년에 태어난 조 그리말디는 처음부터 완전히 슈퍼스타였어요. 그는 당시로는 완전히 독특한 광대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의상은 그를 이상한 악몽처럼 보이게 해서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화려한 색채와 얼룩덜룩한 복장은 할리퀸과 시각적 팝을 놓고 경쟁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귀, 입술, 콧구멍 등 눈에 보이는 모든 피부를 하얗게 칠한 메이크업이었어요. 그의 익살스러움은 너무 웃겨서 런던에서 금세 유명 인사가 됐어요. 조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웃기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어요. 조의 가장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는 광대의 조이였는데요. 조이는 사랑스럽고 엉뚱한 광대였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고꾸라지고 물건에 걸려 넘어지고 대개 자신을 바보로 만들곤 했죠.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바보스러움 때문에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조의 삶이 웃음과 낄낄거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죠. 우선 그는 많은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힘들 때에도 항상 사람들을 웃게 할 방법을 찾았어요. 모든 광대가 엉뚱하고 유쾌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유형의 광대인 에멧 켈리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에멧 켈리는 1898년 캔자스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집안이 매우 가난했고 부모님은 어렸을 때 헤어졌기 때문에 성장기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에멧은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힘든 시기를 극복했어요. 그는 어렸을 때 서커스에 입단했어요. 처음에는 공중 그네를 타는 공중고개사로 시작해서 커다란 공중에 매달린 기구 위에서 공중을 휘젓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진정한 재능이 사람들을 웃기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광대가 됐고 광대 역할은 천부적이었어요. 그는 다른 재능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돋보였어요. 우선 그는 놀라운 무언극 예술가였어요. 즉 몸과 표정만으로 전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죠. 그는 말 한마디 없이도 웃거나 울거나 겁을 먹게 만들 수 있었어요. 에멧은 또한 즉흥 연기에 재능이 있었어요. 미리 계획하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재미있는 행동이나 말을 생각해낼 수 있었죠. 그의 가장 유명한 루틴 중 하나는 지친 윌리였어요. 항상 운이 없어 보이는 슬픈 자루광대였는데요. 그는 슬프면서도 웃겼어요. 그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웃음이 절로 나오죠. 이와 비슷하게 유명한 광대로는 그로크가 있어요. 본명은 찰스 아드리안 웨타크인데요. 20세기 초에 명성을 얻은 스위스 광대였어요. 그로크는 신체 코미디의 대가였어요. 공부터 달걀, 접시, 심지어 날카로운 고기 칼까지 저글링할 수 있었죠. 믿어지시나요? 저글링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코, 이마, 심지어 손가락 끝으로 균형을 잡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로크가 인기를 얻은 것은 저글링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또한 환상적인 음악가였어요. 아코디온부터 바이올린, 피아노까지 모든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았죠. 그리고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능한 가장 황당한 방법으로 연주했어요. 머리로 서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그로크는 약간의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웃음은 인간의 얼굴에서 거울을 몰아내는 태양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그의 공연을 볼 때마다 웃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는 여전히 많은 광대들이 전문적으로 공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진정으로 웃음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배우나 코미디언이에요. 서커스, 놀이공원, 학교, 쇼핑몰, 심지어 병원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광대를 만날 수 있어요. 전 세계 전문 광대의 수는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돼요. 아마추어로 활동하는 광대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죠. 광대가 되고 싶다면 광대의 95%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제 광대 이야기는 그만할게요.